자, 이제 정말 코앞이죠. 한두 시간 뒤면 국회에서 대통령 운명을 가를 탄핵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전국은 표결을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든 요동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추우는 YTN 해설위원 모시고 탄핵을 둘러싼 전국 향방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3시쯤 표결이 이루어지고요. 국회 취재기자 얘기 들어보면 4시 반쯤이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게 특별한 변수라든가 돌발 행동이 없을 때면 이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보통은 2시에 열립니다. 2시에 예. 열리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의 그 탄핵소추안 보고가 2시 45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아예 3시로 이렇게 잡고 예. 알렸는데 보통 회의가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은 단일 안건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 한 건만 처리합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본회의가 열리면은 5분 자유 발언도 있고 네네. 또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4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자유 발언으로 인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일은 없을 거고요. 예. 단지 하나 의사진행 발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장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기로 잠재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시에 회의가 열리면은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한 1시간, 길게 봤자 1시간 반이면 그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늦어도 4시 반에는 그럼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제안 설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찬반 토론이 그거를 놓고 진행이 되는데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안에 대한 이제 그 이렇게 제출한 게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이제 한 3시간 뒤면 그 운명이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무기명 투표 방식이 가결, 부결에 끼치는 영향 어떻게 좀 영향이 될까요? 무기명 투표가 막판 변수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이렇게 그 헌법이 정해져 있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그 정도의 그 자격은 갖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보고 누가 안 보고에 따라서 찬성할 분이 반대하고 반대할 분이 찬성하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 이제는 정말 한 2시간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아직 결심 안 한 분들 빨리 생각 정리하시고 소신껏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찬반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찍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박유라 앵커가 VR 스튜디오에서 정해 준 걸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수기로 가부를 적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글로 가 또는 부 이렇게 쓰거나 한자어로 가 부를 쓰는데 그 부자에 입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일 불자를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가를 쓰더라도 만약에 앞뒤로 꺽쇠를 붙인다든가 가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든가 부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다든가 그러면은 그건 다 무효가 됩니다. 점을 찍어도 안 된다는 건가요? 점을 찍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론 이제 당연히 자기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지었다가 다시 쓴다든가 이런 경우도 다 무효가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투표를 하다 보면은 무효표가 항상 좀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오늘 각 당이 특히 야당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투표 용지를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각각 시키던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만약에 가결이 되면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인데요. 만약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가결이 되면은요, 이게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그 사이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소추 의결서입니다. 그 소추 의결된 것을 소추 의결서로 하는데 우리 그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것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보내는 대상이 3명인데 한 명은 국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한테 보내는데 왜냐하면은 그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는 권성동 의원한테 가고 또
사본, 뭐 등본이라고 이렇게 법률상으로 되어 복사본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본은 예. 헌법재판소장한테 가고 또 한 번은 청와대로 갑니다. 네네. 대통령이 그 등본을 받아드는 순간, 청와대가 접수하는 순간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헌법 그 권성동 의원 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된 정본을 권성동 의원은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이젠 헌법 심판이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유일한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오전 11시 55분 정도였습니다. 네네. 예. 그때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대략 5시가 조금 넘어서였는데 네네. 그때 늦어진 거는 대통령이 그때 창원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산업 현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가했을 텐데 귀경하자마자 전달받고 바로 직무 정지가 됐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정본이 제출된 것은 오후 3시 정도가 좀 넘어서였기 네네. 때문에 뭐 오늘 중으로 오늘도 만약에 가결된다라면은 오늘 중으로 다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밤 가결- 9시쯤 직무 정지가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9시. 국회의장이 보낸다고 돼 있으니까 그 지체 없이라는 말이 그 정확하게는 뭐 예가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멈칫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4시 반 정도에 결정이 되고 이제 한 뭐 길게 잡으면 5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바로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에게 소추 의결서의 등본이 접수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지금 그럴 경우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렇죠. 문제가 네. 있는데 자연적으로 총리 내정자의 신분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야당은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라 또 아니면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행법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물러나게 되면은 위로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냥 이 체제로 가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고 안 맞고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의 예. 문제인데요. 지금 하나 안타까운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일부는 내각 총사퇴하라, 아니면은 일부는 탄핵해야 된다, 네. 아니면은 경제부총리를 좀 야당이 선호하는 인물로 내세워서 황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그 사람이 또 권한 대행을 맡게 하자, 이런 다양한 안들이 너무 나오고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황교안 총리를 탄핵하자라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경우에 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은 주장만 있고 어떤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민들이 이제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뭐 사실 민심도 조금 다르고 탄핵 사유도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12년 만에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탈당을 개혁이라고 미화를 하면서 지지함으로써 분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계십니다.
방금 보신 뭐 추미애 대표부터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시 그 의장석 점거에서 점거 농성도 했는데 이번에는 의사봉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12년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극적인 분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문회 그 증인으로 증인으로 선택됐죠. 자리를 네,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추은호 위원님, 그 가결, 부결 전망 지금 뭐 압도적으로 통과할 거다 아니면 뭐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뭐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전에 그 새누리당 비주류가 마지막 모임을 했었죠. 예. 거기에 참석한 의원 수가 33명입니다. 33명이면은 지금 가결에 28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넘어섰다 참석한 인원들이 마지막 그런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거기서 이탈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친박계 의원 중에서도 일부 그 수도권 그리고 강원 또 아니면 충청권 의원 중에서도 일부 벌써 이렇게 SNS들을 통해서 찬성하겠다라고 의사표현한 분들이 네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중립이다, 아직 유보적이다라고 입장 표시한 분들 중에서도 몇 명 그 가결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적인 흐름은 가결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은 거의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그 사실 가결이 되더라도 숫자에 따라서 전국은 정말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230명까지 된다면 확실히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넘어간다면 친박계에 힘이 실리는 모습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전망도 좀 해주시죠. 헌재 영향에도 미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 속도가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지금 예. 당장 헌법재판소 180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당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임기가 끝나고 네. 예. 공석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대행을 맡게 될 이정미 헌법재판관 경우에는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도적인 그 가결표가 나온다라면은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내서 자신의 임기 중에 1차적으로 마치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굉장히 빨리 늦어지면 진행이 되겠네요. 아니면 늦어지면은 이정미 그 재판관이 예. 그때는 그 당시의 신분은 아마 그 헌법재판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텐데 예. 3월 초순 경까지 그 속도를 낼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보이군요. 예.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4일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존 3월 13일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아슬아슬한 표차로 넘어간다라면은 심리가 오래 끌 거고요. 네.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가결이 된다라면은 네네. 속도가 헌법재판소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청와대 뭐 긴장감 넘어서 지금 적막감까지 돈다. 아까 취재 기자 얘기로는 그렇던데요.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뭔가 그 담화, 수용 입장 이런 걸 한번 밝힐까요? 대통령 본인의 입장으로든 아니면은 청와대 대변인 입장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변인을 통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헌재 결과 기다리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부결 상황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더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촛불 항의가 더 거세질 것이고, 그리고 국회도 문제입니다. 국회도 그 민심의 후폭풍에 의해서 정말 제 역할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운영의 두 축이 대통령과 국회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축이 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다 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 정말 우리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2004년과 다른 것이 좀 부결될 경우 국정 혼란이 더 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사실 나오는 건데 국민들의 탄핵 찬성 여론을 보면은 아까 저희 봤습니다만 81%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주말 만약에 부결될 경우 촛불 전국 이게 어떻게 될지도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촛불 민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전국을 이끌어온 상황인데, 그래서 그 민심의 향방이 이제 청와대 또 당장은 이제 국회로 또 직격탄으로 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은 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쳐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뭐 수용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일단 야당은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3시 표결, 그리고 이르면 4시쯤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결과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